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제가 이 구매대행을 5년째 해오고 있는데 전 절대 의류는 구매대행으로 잘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 직원 김토끼 때문에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류 소싱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시고 김 실장님, 김토끼님 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업으로 이게 사들락 하는데도 그냥 용돈벌 이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이건 평택항이건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통관 지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배송 지연 페널티 때문에 상품 정지되신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 의류는 내가 이제 VVIC에서 구매한 시점부터 한국 내 집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열흘이 안 걸리니까 재고 걱정도 없고 잘만 소싱하시면은 마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VVIC 종결편입니다. VVIC 소싱만 종결하는 거지 계속 좋은 영상을 저랑 김토끼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3편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2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국제 배송 비용 결제 완료한 제품이 저번 주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임반장님 오프라인 강의 준비 때문에 찍어야지 하면서 못 찍다가 오늘은 임반장님 오프라인 강의 하시는 날이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서 3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도착한 물건 보여드리고 간단한 통관 설명하고 제가 팔고 있는 옷 소개하고 광고비 없이 물건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구매 비용을 결제를 했어요. 1월 16일 오후 3시 23분에 제가 결제를 했어요. 오후 2시 이전에 결제를 완료하면 당일 출고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디가 제 본 아이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새로 만든 아이디예요. 그래서 2시 이전에 결제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2시 이후에 결제하게 돼서 17일 날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관을 보시면은 17일 날 오후 5시 32분에 도착을 했고요. 18일 날 목록 심사 완료가 끝나서 19일 오전 9시 52분에 택배사 인계가 돼서 제가 20일 오전 10시 23분에 받았어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은 날이 12일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일 오전에 도착을 했죠. 제가 VVIC에서 구매한 매장은 보통 물류를 저녁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당일날 오후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일 저녁에 배송을 시작해서 16일에 배송 비용 결제하라고 통보가 왔으니까 12일 저녁, 13일 새벽에 출발한 물건이 3일 만에 배대지 도착해서 결제 비용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광저우에서 위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일 오후 3시에 결제를 해서 20일 날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배송돼서 내가 받는 것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일 걸려요. 그러면 주말을 빼고 계산해 보면은 배송 시간을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하기신고 수리나 입항보고 제출, 입항보고 수리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낸 옷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입신고 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반입신고 이후에 세관에 도착한 분량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옷 같은 경우는 걸릴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끔 수입 소비 심사라는 게 생겨요. 내가 구매한 물건이 한화 약 15만원 이상일 때 생기거든요. 고객님이 물건을 한 번에 많이 시켰을 경우에는 나눠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보내시면 좋으냐면은 입항 적재 화물 목록 심사 완료 이 부분 있죠. 이것만 다른 날에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유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시고 고객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나눠서 보내시면은 안전해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통관 목록 심사 완료를 거의 하루면 해요. 그 가격 문제만 아니면은 따로 걸릴 게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받은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2탄에서 마지막에 배대지에서 찍어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처럼 왔어요. 배대지에서 보낸 포장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중국에서 오는 물류는 포장 봉지를 만지기도 싫을 만큼 엄청 더러워지는데 투데이 직구는 엄청 깔끔한 편이에요. 의류 상태도 보시면은 마감이 되게 괜찮아요. 보통 고객님들이 환불이나 트집을 잡는 게 실밥이나 뜬 마감 처리가 좋지 않아서 많이 트집을 잡으시는데 디테일을 확인하시면은 실밥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소재도 쓰여진 거랑 똑같고 디자인 역시 똑같습니다. 치마 밑단 안쪽 박음질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약간 톤 다운 돼 있는 색상이었어요. 제가 왜 샀냐면은 제가 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반품이 안 들어와요.
이 옷을 팔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옷을 사는 고객님들은 반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품을 안 했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찍는 김에 한번 구매해봤어요. 근데 반품이 안 온 이유를 알겠네요. 마감도 너무 잘 돼 있고 소재도 좋고 쓰여진 사이즈랑 오차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반품을 안 해주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현재 팔고 있는 옷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들으셔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두 번, 세 번 보셔서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현재 켜둔 판매자 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소싱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런 니트류의 옷을 파는 판매자가 아니라 플라워 원피스류를 파는 판매자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니트류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려요. 사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보통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 4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손님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할 만큼 딱히 메리트도 없어서 니트류 같은 건 잘 안 팔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소싱했던 제품이에요. 여기는 보통 플라워나 다양한 무늬가 있는 롱 원피스를 많이 소싱했어요. 국내에 보통 파는 롱 원피스 총장 아세요? 롱 원피스라고 하고 총장이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되거든요. 키가 크신 분들이 입으면은 110cm는 무릎 살짝 덮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롱 원피스를 팔려면은 총장이 120에서 한 140 정도 되는 걸 파셔야 되는데 여기 롱 원피스가 거의 130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많이 소싱을 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의류를 판매할 때에는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옷을 올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긴 제품을 소싱했던 이유도 한국에서는 기장이 긴 원피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소싱을 했는데 간간히 팔리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큰 사이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엄청 긴 거나 빅 사이즈 옷을 소싱해요. 근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여성 프리 사이즈가 5 반에서 66 정도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 소싱할 때는 보통 77, 88 사이즈가 너무 많으면은 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입이 어려운 제품들을 위주로 소싱하고 있어요. 엄청 큰 빅 사이즈라든가 총장이 긴 원피스를 많이 소싱하고요. 트위드 셋업이나 정장 셋업 같은 의류도 많이 소싱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장 셋업 살려면은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중국에서 정장 세트를 사면은 한국에 비해 반가격도 안 되니까 좀 더 저렴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원피스가 팔릴 줄 몰랐는데 그냥 긴 거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얻어 걸리는 옷이 있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리는 옷. 그리고 다음엔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가 한국에 이미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블라우스도 잘 나가는 상품 중 하나예요. 보통 이런 화이트 계열의 기본 블라우스는 안 팔리고 보라색처럼 약간 특이한 색상이나 디자인이 특이하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많이 소싱하는 곳인데 여기는 가격이 비싸요. 근데 옷 퀄리티가 좋아서 비싸게 올려도 구매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롱한 기장의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손님이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받은 제품이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리뷰가 달리겠죠. 근데 여기는 옷 퀄리티가 좋아서 받는 분들도 좋은 리뷰를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 옷은 새로 올라오면은 소싱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에스닉 의류 전문점인데 에스닉 의류가 대중화되어 있진 않은데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망토류도 은근히 잘 팔리고요. 이런 담요같이 걸치는 것도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이런 인디안 같은 에스닉 원피스도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이 상점에서 파는 제품들이 보통 사이즈가 엄청 길고 지금 85위안이 돼 있어요. 거의 17,000원 돈인데 이런 특이한 디자인의 롱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면은 4만원대 팔아도 팔려요. 마진 계산기로 무조건 30%를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보고 나서 한국의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미리 취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옷을 팔고 있는데 52,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도 팔립니다. 물건을 올릴 때 마진 계산기도 물론 하지만 얼마까지 팔리면 잘 팔리겠다라는 이런 감이 저는 이미 생겨서 마진 계산기 말고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홀복 같은 게 진짜 잘 팔려요.
네이버에 혹시 홀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보시면 지금 33,900원에 택배가 3,000원인데도 구매 건수가 170개예요. 그리고 찌마기가 1,430개예요. 시스루 옷이 원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이런 홀복도 되게 잘 팔려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파는 제품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팔리냐면은 의류 같은 경우는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있어도 팔려요. 왜냐면은 1페이지에 원하는 게 없으면 2페이지로 가고 2페이지에 원하는 게 없으면은 3페이지까지 갑니다. 의류는 그래요. 사실 여자 옷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런 키워드별로도 그렇고 만약에 홀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쿠팡에서도 보시면은 36,8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2월 2일 도착이에요. 지금이 1월 23일인데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도 사요. 이게 디자인만 잘 찾으면은 정말 쉽게 잘 팔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타오바오에서도 의류를 소싱하냐고 했는데 타오바오에서도 소싱을 해요. 그중 가장 잘 팔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워드가 실크 잠옷이에요.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아마 제가 보는 화면이랑 보여지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클릭했던 제품이 상단에 많이 떠서 해요. 이 제품 보시면은 82위안이잖아요. 실크 소재의 롱 가운이에요. 여기 총장을 보시면은 제일 긴 게 133cm고 가슴 둘레가 108cm예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길이도 길어요. 실크 소재로 된 잠옷이 의외로 잘 팔립니다. 한국에서는 실크 소재의 가운을 찾으면 잘 없어요. 길이가 짧거나 원 사이즈인 경우가 많은데 길이도 길고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크 슬립이 있어요. 하나에 39위안인데 환율을 엄청 넉넉 잡아서 200원으로 치면은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런 실크 잠옷 같은 경우는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판매해도 팔리는 제품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제가 소싱하는 판매점이에요. 먼저 의류를 하실 때에는 판매자랑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조금 아리송하다면은 샘플링 해보셔서 직접 퀄리티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슬립 같은 경우는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곳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슬립도 지금 49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은 30위안이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실크 잠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판매가 잘 일어나지는 않고 이런 슬림류로 가셔야 돼요. 슬림류를 찾았을 때 키워드도 잘 뽑아내셔야 돼요. 네이버에 실크 잠옷을 치셨을 때 현재 보시면 여기 슬립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은 이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을 올려두시는 게 좋아요. 커플 잠옷은 국내에서 사입해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플 잠옷은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실크 슬립을 소싱해서 네이버 상품 등록으로 물건을 올렸을 때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발굴해도 1페이지는 절대 못 가요. 지금 보시면은 1등 상품 리뷰가 1,500개고 구매 건수가 2,600개를 넘겼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더라도 지금 리뷰가 거의 3,000개, 5,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분은 리뷰가 14,000개나 있는데 1등이 아니네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슬롯을 쏘거나 광고로 상단 노출을 하는 거 외에는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써도 키워드로는 1페이지를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상품 등록하시면은 100페이지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분들도 다 키워드 찾아서 열심히 올리셨겠죠. 그래서 키워드 싸움으로는 아무래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3편을 찍었습니다. 제가 현재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곳이 블로그 마켓이에요. 혹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랑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서 쇼핑 상단 탭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뷰의 상단 탭을 먹을 수 있어요. 블로그 마켓이 뭐냐면은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블로그 그 페이지 내에서 손님들이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블로그 마켓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 보면은 이것도 쉬워지니까 만약에 광고비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임 반장님이 하루에 광고비를 거의 100만 원 정도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비 3만 원도 쓰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같이 약간 광고비가 나가는 게 무섭다. 나는 공짜로 광고비 쓰지 않고 돈 투자가 아닌 시간을 투자해서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블로그와 블로그 마켓을 시작하셔야 돼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시려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3개 이상이 되어야 심사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은 블로그 마켓을 사용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다음 편 올리기 전까지는 블로그 마켓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따라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부터 블로그를 했어요. 3,000명대 돼가지고 그때는 인플루언서가 없었지만 지금 인플루언서가 생겼죠. 근데 그때는 블로그를 잘 키워서 판 다음에 이제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의류를 판매하면서 다시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고 블로그도 키우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롱원피스를 올렸을 때 내가 찾은 키워드가 쇼핑 탭에선 절대 1페이지를 갈 수 없는데 블로그는 잘 쓰시면은 1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블로그 마켓 글 올릴 때 상단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블로그와 블로그 마켓을 키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글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애드포스트 수입이 하루에 적으면은 500원에서 600원이 들어오고 많으면은 3만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이렇게 쌓이면은 10만원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광고비를 안 쓰고 부업으로 돈을 벌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 키우는 방법 기본만 아셔도 금방 키우실 수 있어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실 때에는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자를 하나로 쓰고 있어서 이미 블로그 마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임반장님 아이디로 블로그 마켓을 가입했어요. 가입 신청을 하신 뒤에는 가입 신청 후 3일 영업일 이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블로그 글 3개 작성하시고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세요. 다음 편에는 블로그 마켓 등록하는 방법과 블로그 상단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찍는 저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